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번째 미입니다. 11월 12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매크로 전 세계 경제를 바라보는 숲. 과연 전 세계 증시는 계속 상승을 갈 수 있을까요? 하락할까요? 2008년도 미국발 경제 위기를 예상했었던 인물이 다시 한번 트윗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와 또 유사하다라는 그런 트윗을 남기고 있죠. 전 세계 미디어가 또 헷갈리는 이슈를 던져대고요. 퍼드가 많이 나오고요. 공포와 불확실성 그런 단어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저는 일관되게 상승을 외치고 있죠. 그런 투자의 저자들과도 우리는 싸울 수 있어야 되죠. 저는 일관되게 상승을 외칩니다. 왜? 상승을 확신하니까. 그럼 본인이 상승을 확신하지 못하면 지금 장세에서 버틸 수가 없겠죠. 자, 그럼 그 근거를 하나 먼저 또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코스피인데요. 코스피가 전 세계에서 상승률 1위였었어요. 이 기저에는 4150, 이 기저에는 반도체 슈퍼황이 있었다. 그 이면에는 반도체 공급 축소가 있습니다. 그게 본질이고요. 이거를 돌려보겠습니다. 2017년도, 18년도에도 만만치 않은 대한민국 반도체 슈퍼황이 있었거든요. 2017년도, 18년도. 이때 미국 나스닥이 다시 한번 3년에 가까운 랠리를 펼쳤었다. 미국 금리 인상기 때. 그리고 17년, 18년, 2017년, 18년도에 대한민국의 반도체 슈퍼황. 그리고 다시 한번 지금 전 세계 상승장과 맞물려서 반도체 슈퍼황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 이면에는 공급 축소가 있다. 메모리 반도체 가격에. 그리고 이게 상승장과 맞물리는 겁니다. 그러면 반도체 슈퍼황이 더 가느냐 못 가느냐 그걸 판단할 수가 있겠죠. 판단할 수가 본인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좀 더 간다고 보고 있다. 3분기 수출 1850억 달러 역대 최대이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견인하였다. 그러면 과연 2017년도 18년도에 반도체 슈퍼황 대한민국의 증시가 이때 보이시나요? 이 박스권을 1년, 2년, 3년, 4년, 5년이었어요. 코스피 2000 시대였었죠. 그리고 슈퍼황 때 뚫어제깁니다. 다시 한번 슈퍼황이 나오고 있죠. 바로 정확한 본질은 디램 공급 부족입니다. 디램의 극심한 부족. 반도체 호황은 길고 강할 것이다. 이걸 누가 만들어내죠?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만들어냅니다. 여기에 엔비디아를 기반으로 한 HBM의 고대역풍 메모리에 대한 메모리 반도체 수출도 있었지만 결국 공급 부족이 만들어내고 있다. 이게 더 가느냐 못 가느냐. 결국 대한민국의 상승장은 전 세계 증시와 상승과 맞물려 있는 겁니다. 제가 코인 방송을 하면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죠. 코인 시장은 따로 놀지가 않습니다. 그동안 증시가 미국, 유럽, 일본, 대한민국이 상승을 치는 동안에 코스피 가장 압도적이었었죠. 코인 시장은 상당히 절었습니다. 그리고 격차가 더 벌어졌죠. 이 와중에 코인 시장은 대규모 ETF가 준비 중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더리움 해킹 이슈까지 나왔죠. 이 와중에. 그리고 비트마인과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와 트럼프의 월드 리버티와 아메리카 비트코인, 트럼프의 아들들이 만든 채굴 회사입니다. 왜 그 기업들은 대량 매집하고 있을까요? 거기에 사실상 답안이 나와 있다. 그레이스케일 알트코인 시장 대폭발 온다. SEC 기준 충족 11개 자산을 공개한다. 그레이스케일이 보고서를 발표하고 11월 2일 날 보고서를 발표를 하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주요 알트코인이 SEC의 새로운 상장 기준을 충족하면서 규제 기반 ETP 확대의 핵심 수혜로 주목하고 있다. 비트코인을 제외한 다양한 알트코인에도 규제 기반 투자 경로가 열리면서 기관의 접근성과 시장 유동성이 동시에 확대될 수가 있다. 소라나는 해당 기준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토큰은 개별 심사가 없이도 거래소 상장이 가능하다. 소라나는 이 기준에 따라 상장된 상태이며 이는 XRP, 체인링크, 에이다 등 대형 알트코인의 상장 가능성을 여는 선례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XRP, 도지, 까르다노, 체인링크, 비트코인 캐시, 스텔라, 아발란체, 라이트코인 헤드라, 시바이노, 폴카닷 등이 소라나 이후에도 11개 주요 디지털 자산이 상장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흐름은 향후 더 많은 알트코인 ETF의 등장을 뒷받침하는 신호로 해석된다. 이는 규제 기반 ETF 시장이 비트코인 중심에서 다양한 생태계로 빠르게 확장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저는
알트코인 시장의 대폭발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셧다운, 이게 사실상 저는 종료가 되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셧다운 풀리면 XRP 현물 ETF가 러시하게 된다. 알트코인 랠리가 올까? 자, 지금 시중에 2024년도 이래로 ETF가 SEC에 155개, XRP가 20개, 소나나가 23개, 비트코인이 23개, 이더리움이 10개, 라이트코인이 5개, 도지가 4개, 기타 등등의 코인이 155개. 1년 안에 200개 ETF가 시장에 쏟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XRP ETF 신청사들이죠. 이걸 방송 때마다 보여드립니다. 그레이스케일, 21세어스, 비트와이즈, 카나리, 위즈덤트리, 코인시어스, 프랭클 템프턴, 바네크, 포르시어스, 렉스오스포리, 터트기프탈. 이 중 렉스오스는 승인이 나왔다. 우회된 승인이었다. 쭉 차례로 승인이 나오게 된다. 그럼 기관들이 자금을 대량 쏘게 되겠죠. 페드가 이미 2024년도 금리 인하 3번, 2025년도 9월, 10월 연속 금리 인하, 12월 QT 중단, 시장에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2024년도 보험성 금리 인하 3회, 거래량이 코로나 팬데믹 때 거래량을 훌쩍 뛰어넘었다. 이 거래량은 기관의 거래량이다. 그러면 페드의 의도를 우리는 나스닥의 월봉 차트를 통해서 충분히 인지할 수가 있다. 페드가 유동성을 들이붓는다. 여기에 발을 맞춰서 트럼프의 미 행정부 또한 백악관 또한 대규모의 재정 정책을 지금 앞두고 있다. 여기에 빅테크 또한 대규모의 투자가 집행 중이다. 이 막대한 양의 유동성이 코인 시장, 그중 알트코인으로 ETF를 통해서 기관들이 대규모로 자금을 집행하게 된다면 과연 XRP의 장기 패턴이죠. 과연 얘가 요 근방에서 놀고 있는데 데리고 놀고 있죠. 이 고점과 저점에서 데리고 놀고 있어요. 요 근방에서 한순간에 뚫게 되면 과연 어디까지 가게 될까요? 17달러일까요? 40달러일까요? 100달러일까요? 그 목표는 그들이 결정하게 됩니다. 중요한 건 이 원리를 알아야 되겠죠. 매크로도 마찬가지고요. 증시, 환율, 채권 금리, 유가, 이거에 대한 기본적인 또 원리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매일 데일리로 봐서 시황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숲을 보느냐가 결국 내 멘탈을 흔들거리지 않게 하겠죠. 지금 상승이냐 하락이냐, 코인 시장이 상승이냐 하락이냐 쫄린다면 결국 제대로 배워야만 됩니다. 허나 유튜브는 좀 한정적인 부분이 있어요. 허나 내용 또한 컨텐츠가 또 나쁘지 않죠. 이 원리를 제대로 알아야 끝까지 마라톤을 완주할 수가 있습니다. 4차선 혁명의 대항해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구에서 마지막 노다지입니다. 지금은 마지막 헐떡 구간을 지나고 있다. 이 헐떡 구간을 제대로 원리를 알아서 탈출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수익률을 극대화하시길 바랍니다.